처음부터 분명히 해둘 게 한 가지 있어요. 모든 물에는 이미 염분이 있어요. 소금은 강 덕분에 바다와 해양에서 생겨나는데 강이 육지에서 광물을 실어옵니다. 강은 염분 함유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담수로 여겨집니다.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소금이 모이지 않게 되고 비는 신선한 물로 강을 보충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마시는 물은 완전히 담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 물에 소금이 함유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 세상의 모든 물에 훨씬 더 염분이 많아진다면 우린 큰 곤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여기는 사해입니다. 이곳의 염도는 지구상 어느 물보다 훨씬 높습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힘들이지 않고도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신기한 효과는 유일하게 긍정적인 점인데, 왜냐하면 거의 어떤 생명체도 이런 조건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이곳에는 가장 강력한 박테리아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도 없고 해양 포유류도 없고 호수 표면에는 바다새도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만약 세상의 모든 수역에 이렇게 염분이 많았더라면 복잡한 생명체는 애초에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바다의 염분 농도는 사해보다 약 10배 낮습니다. 해양 생물이 살기에는 적당하지만 우리 인간을 포함한 육지 동물의 몸은 물속에 든 이 정도의 소금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화학적으로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원소 모두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매우 미세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 만약 하나가 너무 많거나 적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첫째로 소금은 액체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날 밤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후에는 아침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소금은 당연히 갈증을 유발시키므로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이미 몸에 있는 염화나트륨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서 얼굴이 온통 부어오릅니다. 염분이 많은 식단은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은 갈증이 나게 만듭니다. 소금을 씻어낼 물이 몸에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죠. 신장이 소금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만약 염분이 너무 많다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 몸속에 물을 보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담수일 때만 그렇다는 점이죠. 만약 소금물을 마신다면 그 안에 있는 나트륨의 양은 물이 씻어낼 수 있는 양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갈증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담수가 없다고 해서 생명체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해양동물, 물고기, 해조류는 결국 바닷물에서 계속 번성하겠지만 육지동물도 지하의 수원으로부터 담수를 먹고 자라는 육지식물도 사라질 거예요. 진화의 모든 과정이 완전히 다른 경로를 취했을 겁니다. 오늘날 육지동물의 조상은 아마 물속에 머물면서 마른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거예요. 물을 마실 수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도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지각 있는 생명체는 그래도 나타났을 겁니다. 육지가 아닌 물에서 말이죠. 문제는 고대 영장류가 도구를 사용하고 새로운 도구를 만들 수 있었던 건 발다리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점점 더 정교한 발명품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물속에서 팔과 손의 발달은 불필요할 거예요. 동물들은 빠르게 수영하고 먹이를 잡거나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지느러미와 물갈퀴가 필요합니다. 수영하기 위해 뒷다리만 가지고 있었다면 더 느려질 테고 그러면 더 민첩한 종에게 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실험에서 예를 들어 돌고래는 지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인간 대신 먹이사슬의 꼭대기를 차지했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도 손으로 만든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면 인지 발달이 멈추거나 적어도 현저하게 느려졌을 거예요. 문명이 훨씬 더 늦게 나타났을 테죠. 만약 발달할 수 있었다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인어들이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는 유일한 종이었을 거예요. 인어들은 큰 지느러미가 달린 강력한 꼬리를 가졌겠지만 상체는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돌고래처럼 날렵한 몸을 갖고 있었겠죠? 물속을 쉽게 휘젓고 다닐 수 있도록요. 또한 도구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은 팔과 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손가락 사이에 막이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헤엄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아마 인어들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아가미를 발달시켜서 다른 해양 포유류처럼 가끔 수면으로 가지 않고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인어 도시도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겠죠. 물속에서는 수압과 저항이 기압과 공기 저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물리적 원리는 물속과 육지에서 다르게 작용합니다. 만약 물속에서 망치를 못으로 박아본 적이 있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인어는 우리보다 몇 배 더 강해져야 했을 거예요. 당연히 불을 사용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명 후기 단계에서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온천을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했을 겁니다. 수중 해류도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또한 소금물은 매우 좋은 전도체이기 때문에 인어들은 구리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도 집과 도시에 전기 공급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대신 생체 발광을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심연 속을 항해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는 많은 심해 동물과 식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어들은 그것을 유리하게 활용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가능성은 인어가 냉혈 동물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진대사가 매우 느려져서 수백 년 동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린란드 상어처럼요. 그린란드 상어의 수명은 약 400년입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절대 서두르지 않겠죠. 그렇다면 확실히 포유류가 아닐 거예요. 온기가 필요하지 않다면 인어들은 집을 따뜻하게 하거나 따뜻한 옷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과학과 산업의 다른 분야에 집중했을 테고 훨씬 놀라운 진보를 했겠죠. 사실 만약 수중인간이 냉혈동물로 진화했다면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이로 미뤄볼 때 바다 표면 위에서도 모든 것이 급격히 변화했을 겁니다. 모든 물이 소금물로 바뀌면 땅덩어리는 불모의 황무지로 변하게 될 거예요. 어떤 생물체도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푸르른 녹지 대신에 모든 육지는 돌과 모래사막 또는 남극 대륙의 경우와 같이 얼음으로 덮인 사막으로 가득할 거예요. 대기는 더 차가워지거나 더 따뜻해질 수 있는데 이는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식물이 없다는 건 훨씬 더 적은 양의 산소가 생산된다는 걸 의미하겠지만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동물, 특히 인간이 없다는 사실은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소시킬 거예요. 수중 생물 또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모두 생산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해양 거주자들이 생기는 양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전반적으로 만약 모든 물이 짠물이었다면 우리 지구의 모습은 매우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담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어로 사는 게 어떨지는 전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